부산 사는 재수생 정유미는 밥을 먹다 문득 새로운 도전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부모님께 상경을 선언하고 연예인에 대한 막연한 동경을 품은 채 한 달 바짝 연기학원을 다닌 후 서울예대 영화과에 지원했죠. 대망의 실기시험 날 정유미는 학교에서 내준 과제만 달랑 준비해온 사람은 자신뿐이라는 걸 눈치채고 불안해져 기본적인 질문에도 우물우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놀랍게도 결과는 합격이었습니다. 정유미는 영화에 미친 사람들만 모아놓은 학교에서 10편가량의 단편을 찍으며 연기와 배우에 대해 고민하게 됐고 연예인 타령만 했던 자신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다 같이 뚝딱뚝딱 무언가를 만드는 과정이 즐거웠고 자신이 진정으로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찾을 수 있었죠. 정유미의 학교 선배였던 김종관 감독은 술자리에서 그녀를 처음 만났는데 선배들 앞에서 몹시 수줍어하는 모습을 보고 폴라로이드 작동법을 떠올렸습니다. 폴라로이드 작동법은 짝사랑하는 선배에게 폴라로이드 작동법을 배우는 소녀의 감정을 포착한 단편 영화입니다. 정유미는 6분 남짓한 러닝타임 동안 짝사랑에 대한 설렘, 애틋함, 긴장, 답답함을 눈빛 하나로 표현했죠. 짝사랑하는 주인공의 느낌에만 집중해 어떻게 나오는지 신경 쓸 겨를이 없었던 정유미는 자신의 얼굴만 나오는 완성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카메라를 의식하지 않아야 자연스러운 모습을 담아낼 수 있다고 생각한 그녀는 스크린 위의 자신이 낯설게 느껴져야 한다고 믿었죠. 반나절 촬영 10만 원이라는 최저 예산으로 완성된 폴라로이드 작동법은 미장센 단편영화제 심사위원 특별상 수상 등을 통해 작품성을 인정받았고 섬세한 감정 연기를 해낸 신예 정유미에게 영화인들과 독립영화 팬들의 관심이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정유미는 연예기획사에 소속돼 여러 영화의 오디션에 불려다녔죠. 하지만 출연하고 싶은 작품이 아니어도 무조건 오디션을 봐야 하는 생활에 지친 그녀는 2달도 안 돼 기획사를 뛰쳐나왔습니다. 어려운 시기 끝에 정유미는 연기를 계속 사랑할 수 있게 해준 작품을 만납니다. 그 영화는 바로 정지우 감독의 사랑니였죠. 사랑니는 30살의 학원 강사 조인영이 첫사랑과 닮은 외모, 같은 이름의 17살 학생 이석을 만나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를 담은 영화입니다. 정유미는 극 중에서 17살의 조인영 역을 맡았죠. 김정은 배우를 제외한 배역은 신인을 캐스팅해 극의 사실감을 높이고자 한 정지우 감독은 폴라로이드 작동법의 정유미를 발견했습니다. 폴라로이드 작동법에서 첫사랑의 혼란을 겪는 소녀의 감정은 사랑니에서 구체화되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사제지간의 사랑이라는 사랑니의 파격적인 이야기는 예상치 못한 순간 불쑥 등장한 17살의 인형 정유미로 인해 로맨스 판타지로 확장됩니다. 정유미는 프레임 안에 가둘 수 없는 배우였습니다. 어디로 튈지 몰라 포커스 맞추기도 힘든 정유미를 위해 카메라를 들고 따라다니며 촬영할 수밖에 없었죠. 정지우 감독은 그녀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내버려 두었고 그 결과 진짜 연기를 담아낼 수 있었습니다. 정유미는 사랑니로 백상예술대상, 한국영화평론가협회상 신인상을 수상하며 연기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듬해 정유미는 김태용 감독의 가족의 탄생으로 청룡영화상 여우조연상을 수상하며 배우로서 정체성을 확고히 합니다. 가족의 탄생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들이 한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을 3개의 에피소드로 그린 작품입니다. 정유미는 마지막 에피소드에서 정이 넘치다 못해 해프다는 소리를 듣는 여자 채연으로 등장하죠. 정유미의 맑은 연기는 남을 챙기느라 바빠 정작 자신의 남자친구는 외롭게 만드는 호구로 보이기 쉬운 캐릭터를 관객들이 미워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문소리, 고두심, 엄태용, 공효진 등 연기파 배우들 사이에서 빛나며 모든 등장인물들을 엮어야만 하는 어려운 역할을 설득력 있게 해냈죠. 카메라 앞에 서면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정유미는 상대 배우인 봉태규와 싸우는 장면을 찍고 난 후 감정을 추스를 수 없어 캐릭터로부터 벗어나라는 충고를 수차례 듣곤 했습니다.
이렇게 독특한 정유미만의 연기 스타일은 MBC 드라마 케세라 세라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케세라 세라의 연출을 맡은 김윤철 PD는 정유미를 리허설이 필요 없는 배우라고 말하기도 했죠. 리허설을 해도 막상 촬영이 시작되면 절대 그대로 연기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케세라 세라는 백화점을 무대로 펼쳐지는 쿨한 젊은이들의 쿨하지 못한 사랑 이야기로 정유미는 얼굴로 먹고 사는 바람둥이 강태주와 출신 콤플렉스가 있는 백화점 영업본부장 신준혁 사이에서 삼각관계를 이루며 사랑 표현에 자존심 없이 솔직한 한운수 역을 맡았죠. 정유미는 처음에 무척 하기 싫어했습니다. 드라마를 찍어본 적이 없어 겁을 먹은 데다 영화도 아직 제대로 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케세라세라 출연 후 TV 드라마에 대한 편견은 와장창 깨졌습니다. 빡빡한 촬영 스케줄 속에서 감정 조절법을 배울 수 있었고 시청자 반응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 오히려 재미를 느꼈죠. 케세라세라는 최고 시청률 9.1%로 지상파 주말 드라마임에도 당시 기준 저조한 시청률을 기록했으나 확고한 마니아층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종영 후 12년 만에 정유미와 문정혁, 원년 멤버가 돌아오는 리메이크작이 논의될 정도였으나 두 배우 모두 출연을 고사하면서 아쉽게도 무산됐죠. 정유미는 경력 초기부터 신인상을 휩쓸고 드라마 주연을 꿰차며 평단 및 대중에게 실력을 인증받았음에도 우쭐하기는커녕 운빨이라 생각하는 자신의 실력을 들킬까 노심초사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처음으로 자신감을 준 작품이 찾아왔죠. 그 작품은 바로 TVN 드라마 로맨스가 필요해 2012입니다. 로맨스가 필요해 2012는 한 지붕 아래 사는 두 남녀 주열매와 윤석현이 12년 동안 5번을 사귀고 5번을 헤어지며 연인과 친구 사이를 넘나드는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입니다. TVN 채널이 생소하던 시절 유명 배우들은 지상파도 아닌 케이블 드라마 출연을 꺼리는 분위기였습니다. 재밌는 대본임에도 케이블이라 안 된다는 말에 의문을 가진 정유미는 당시 대작 영화 캐스팅을 앞두고 있었음에도 로맨스가 필요해 2012 출연을 결심했죠.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로맨스가 필요해 2012는 직설적인 대사와 현실적인 연애 스토리로 2030 여성 시청자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이기적일 정도로 솔직하지만 사랑할 수밖에 없는 주열매는 정유미의 인생 캐릭터로 등극했죠. 사랑스럽기론 둘째가라면 서러운 주열매에게 벼랑간, 강력한 라이벌이 등장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한여름, KBS2 드라마 연애의 발견 출신이죠. 연애의 발견은 아픈 과거를 잊고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 한여름 앞에 그녀를 되찾길 바라는 전남친 강태하가 나타나는 극사실주의 연애 드라마입니다. 연애 초반의 설레는 감정과 장기 연애 커플에게 찾아오는 권태기를 잘 풀어내 폭풍 공감을 이끌어냈죠. 정유미는 과거의 사랑과 현재의 사랑 사이에서 줄타기하며 욕먹기 쉬운 한여름 캐릭터를 특유의 해맑은 매력과 과몰입 유발하는 연기력으로 시청자들에게 납득시켰습니다. 정유미는 로맨스가 필요해 2012와 연애의 발견으로 윤블리라는 애칭을 얻으며 4대 분리 중 한 자리를 당당하게 차지했죠. 밉상 캐릭터마저 호감으로 만드는 정유미도 악플을 피해가지 못한 영화가 있습니다. 2019년 젠더 갈등의 중심에 서며 가장 뜨거웠던 영화 중 하나인 82년생 김지영이었죠. 82년생 김지영은 조남주 작가의 130만 부 이상 판매된 동명 베스트셀러 소설을 원작으로 딸이자 아내, 엄마로 오늘을 살아가는 김지영 씨의 일상을 겪는 영화입니다. 제작 소식이 알려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영화화를 막아달라는 청원글이 올라왔고 출연을 결심한 배우들에겐 악플이 쏟아졌죠. 그럼에도 정유미는 첫 단독 주연 영화로 82년생 김지영을 선택했습니다. 단독 주연은 부담스러워 멀티캐스팅 영화에만 출연했던 그녀는 82년생 김지영의 시나리오를 보자마자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시나리오 속에서 또래 친구들, 엄마, 할머니 모두의 이야기를 받고 위안을 받았죠. 김지영 역을 맡으면서 논란에 휩싸인 정유미는
자신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 하나만 보고 달렸습니다. 자칫 메시지를 강요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대사도 그녀의 입을 통해 누군가에겐 이해를, 누군가에겐 공감을 불러일으켰죠. 그렇게 82년생 김지영은 벌어진 마음 사이를 조금씩 좁혀가며 367만 관객을 달성했고, 정유미는 대종상 영화제, 브일영화상, 한국영화평론가협회상, 여우주연상을 휩쓸었습니다. 혼자 이끌어가는 이야기를 피했던 정유미는 언제 그랬냐는 듯 보건교사 아는 영에서 날아다녔습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보건교사 아는 영은 정세랑 작가의 동명 원작 소설을 6개의 에피소드로 풀어낸 작품으로 인간 욕망의 부산물인 젤리를 볼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보건교사 아는 영이 학교를 수호하는 명랑 판타지 히어로물입니다. 정세랑 작가와 소설 독자들의 캐스팅 1순위였던 정유미가 주인공을 맡았죠. 평소 와우 장면 같은 액션 연기를 꿈꾼 정유미 앞에 놓인 건 비비탄 총과 무지개 칼이었습니다. 미친 척하고 휘두르며 CG 액션 연기를 소화해냈죠. 아무도 모르게 남을 돕는 운명을 타고난 아는 영은 과격하게 신세 한탄을 하곤 하는데, 그냥 다들 졸업해버려. 처음 보는 정유미의 욕설 대사는 고막에 찰지게 때려박혔습니다. 이처럼 정유미는 반짝반짝 광기 어린 얼굴로 명랑함과 비장함을 넘나들며 이제껏 본 적 없는 히어로를 탄생시켰죠. 정유미의 광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유재석 감독의 장편 데뷔작 잠속, 소름 끼치는 광기에 휩싸이는 수진으로 돌아오죠. 잠은 행복한 신혼생활을 즐기던 현수와 수진에게 잠들면 다른 사람처럼 변하는 현수의 수면 중 이상 행동이 나타나면서 시작되는 공포 영화입니다. 개봉 전부터 칸 영화제 비평가 주간 및 해외 유수 영화제에 잇따라 초청돼 호평을 받았죠. 홍상수 감독의 아침에 쪽대본을 받아 롱테이크로 촬영되는 첩첩산중 5키의 영화 우리 선이에 함께 출연하며 훈련한 정유미와 이성균 배우가 신혼부부로 다시 만난 작품은 어떨지 기대가 됩니다. 그럼 잠을 보러 극장에 가야 하는 저는 이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